안녕하십니까. 보험회사가 알려주지 않는 보상의 진실TV 보알보TV.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지난번까지 한 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그 수술비, 수술비, 특약 과정에서 얘기했었고, 하셨었고,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 쪽에서는 경락손해하고 그 렌트카, 렌트비요, 이런 부분들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일단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을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또 자동차 보험에 관련돼서 또 중요한 걸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거의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90%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실손 의료비. 우리가 실손 의료비가 웬만한 건 다 보상이 되는데 또 보상이 안 되는 것들도 따지고 보면 은근히 많아요. 보상되지 않는 것들이요. 우리가 약관을 딱 펼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 안 되는 거 빼놓고 다 해주는 게 실손 의료비. 우리가 손해보험 약관을 펼치면 면책상이라고 해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이제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게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지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그 사례적으로 대표적으로 우리 사마귀 제거하는 경우에 이 치료비가 나온다 안 나온다 말이 많아요. 그러면 사마귀를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마귀 제거를 하는 수술을 했어. 치료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보상해주지 않는 담보가 아니라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약간에 안 된다고 되어 있나요?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마귀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내면서 이게 있으면 굉장히 힘든가? 생활에 크게 지장이 있나? 좀 보기에 좀 그렇지 보기에만 좀 그럴 뿐이지 일상생활 하는 데는 그게 지장은 없지. 그렇죠. 그게 실손 의료비의 큰 취지야. 이 사마귀는 생활에 없다고 해서 큰 지장을 주지는 않아. 외관상 보기만 안 좋을 뿐이지.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사마귀를 제거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미용을 위한 거다. 미용을 위한 것은 안 해주지. 그렇지. 우리 성형수술 이런 거만 된다라 그러면 다 하지. 다 누구나 대한민국은 장동건과 고소영밖에 없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그래서 이 3억원을 제거했는데 근데 누구는 받았대. 그런 얘기가 들려. 누구는 받았다고 하는데요? 왜 나는 안 됩니까? 그러면 참여하냐 이거지. 그럼 오늘 주제가 사마귀 제거 치료비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지. 이걸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다 이거지.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돈 되는 TV예요. 액션. 다시. 자, 그래서 약관을 준비했습니다. 약관을 한번 볼게요. 자, 약관을 보면 우리 회사 아래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 여기는 통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입원도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면 1번 치과 치료나 한방 치료 국민건강보험인데 쭉쭉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인데 그 중에서 6번의 나항에 보면 한번 우리 피디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그 다음에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 이런 거 다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 그렇지. 안 해준다는 거지. 의외로 안 해주는 게 되게 많아. 많네요. 그럼 딱 보면 나만 보면 대부분 어때요? 이게 있다고 해서 사는데 그 문제는 없어. 일상생활에. 근데 이제 보기에는 이제 좀 안 좋지. 그러니까 사마귀도 그런 거의 일종이라 이거지. 근데 이 사마귀가 만약 예를 들어서 발바닥에 났거나 어떤 내가 생활에 정말 이게 너무 통증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건 또 해줍니다. 부위에 따라서. 그렇지. 부위에 따라서 해주는데 대부분 사마귀는 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도 수준 부위에 나지는 않고 대부분 우리 눈에 띄는 곳에 나니까 이거를 이제 치료를 하려고 하는 건데 요걸 그러면 받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자, 우리 보험 약관에 보면 네. 우리가 실손의료비를 막 연도에 따라서 많이 틀려요. 네, 그렇죠. 2009년 10월 1일 이전에서는 대부분 돼. 왜냐하면 주분께 좀 여드름 이런 것만 있지 사마귀 말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2009년 10월 1일 이전에 실손의료비 드신 분이라면 대부분 됩니다. 물론 일부 회사에서는 안 되는 회사도 있지만 요거는 가시기 전에 한번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2009년 10월 1일 이후 실손의료비에서는 네. 그때부터 사마귀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 보험이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든 건지 이전에 든 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병원 치료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점. 그러면 아까 사마귀를 그러면 받으려면 10월 1일 네. 이후에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이 그러면 전혀 못하냐? 네. 방법이 이제 있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질환으로 치료를 받으면 질병 분류 코드라는 거를 알죠? 네, 네. 다 모든 질병에는 질병 코드 번호가 이름처럼 매겨져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 진단서를 끊으면 진단 그렇지. 코드 나와 코드가 있는 이렇게 그거 나와 말씀하시는 거죠? 있는데 네, 네. 같은 사막이라도 네. 제가 여기 보시면 빨간 줄을 쳐놓은 데가 있어요. 네. 여기 보면 L00에서 네. 08 네. 여기 보면 사마귀와 같이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일반 사마귀는 이 L 코드가 아니야.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네. 여기 한번 볼게요. 네. L00부터 L99는 피부 및 피하중의 질환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속해 있는 분들은 네. 실손의료비에서 면책 조항이 아니라는 거죠. 아, 최근 실손 의료비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아, 그래서 네. 의사 선생님께서 네. 진단서에 이렇게 사막이라 하더라도 네. L 코드 요 사이에 있는 걸로 딱 찍혀 있으면 그거는 예, 어떤 피부 미용과 관련돼서 한 게 아니라 어떤 일상생활의 그런 부분에 난 거로 예, 그건 보여지기 때문에 요거는 나갑니다. 아, 꼭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분쟁이 많아서 네, 네. 이건 어떤 보상하는 회사에서 좀 비밀일 수도 있는데 네. 뭐 제가 아시는 분 이야기로는 이것 때문에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네. 뭐 그분들이 뭐가 제가 있겠어요. 그렇죠. 법대로 약관대로 하는 것 네. 뿐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L 코드로 들어오면 네. 이거는 뭐 따지지 않고 지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 여기 보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에서 영업사원들한테 꼭 의료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요 참고서 같은 자료인데 네.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자료를 다 알 필요는 없으신데 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네. 뭐 2009년, 뭐 2009년, 2013년, 네. 2015년, 네. 2016년, 2017년 네. 큰 변화가 있었던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런 많이 좀 바뀌었네요. 그렇죠. 네. 그 보면 뭐 이렇게 내용이 많아.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꼭 어떤 병원에 가기 전에 애매하다 싶으면 담당 설계사한테 확인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다. 아니면 우리 형님께서 또 확인해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한테 뭐 이렇게 네. 글 남겨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네. 저희가 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면책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실손 이 변화 과정에 있어서 네. 큰 틀에서의 어떤 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정신과 질환 네. 요거 안 됩니다. 치매도 해당이 되네요? 그치, 치매도 안 되는데 네. 여기 빨간색 보면은 네. 같은 치매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질병 분류 코드 네. 네. 그게 F01에서 네. 03번은 보상해 줍니다. 아. 치매 판정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F04 04면 네. 보상을 안 해주죠. 아, 04는 안 해주고 여기 보면 03까지는 해주고 네. 네. F04에서 99까지가 이 정신질환과 관련된 부분인데 네. 이거는 원초적으로는 안 해주는데 네. 그 중에서 F01에서 03 코드를 받으신 분은 보상이 된다. 요즘 치매 보험이 보험 엄청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치매보험을 드실 때 실손 있는 분들은 실손에서도 이런 이 보상되는 코드를 받아오시면 치료비는 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보상은 보상대로 중복 보상을 받으니까 중복 받으니까 훨씬 유익할 수 있죠. 밑에 줄 볼게요. 네. 또 밑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만 F04부터 F09, F20부터 F29, F30부터 F39, F40부터 F48, F90부터 F98은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 그렇지.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F02부터 03은 다 해주는데
그 나머지 이런 구분했던 코드는 네.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부분만 해준다는 거지. 아니, 이런 것들을 그냥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찾아주면 안 되나요? 아, 그러지 않죠. 보험회사는 네. 덜 줘야 굳이 안 줘도 될 거를 미리 찾아주면 수익이 안 남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유산 네. 뭐 이런 것들도 안 되는데 네. 가끔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유산했는데 네. 보험금 받았는데요. 그거는 손해보험의 실손의료비가 아니고 네. 어떤 정액보상으로 유산 시에 주는 항목. 뭐 생명보험이 대표적이고 뭐 수술비 특약이라는 그렇지. 유산 시에 뭐 위로금으로 뭐 30만 원 주겠다. 요래서 따로 들은 거가 나간 거지. 네. 실손의료비에서 나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초적으로 실손의료비에서는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면 일심 출산, 뭐 제왕절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안 되는데 제왕절개 받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네. 특약에서 별도의 특약을 실손에서 받으신 게 아니라 네. 이런 거나 그다음에 뇌질환, 네. 비만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비뇨기 장애, 네. 그리고 우리 항문 질환 요거 일명 똥꼬치료? 뭐 치질이나 뭐 그렇지. 이거에 대해서 질문 참 많이 들어오는데 과거 실손으로 비해서는 아예 안 되는데 네. 바뀐 실손. 네. 아까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2009년 10월 1일 이후 네. 그 상품에서는 네. 되기는 됩니다. 네.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네. 안 되고 네. 요양급여에 대한 부분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양급여라는 것은 의료보험 쪽 의료보험 상에서 처리가 처리되는 되는 부분. 그렇지. 그런 부분만 네. 된다. 그다음 치과 치료도 마찬가지로 이런 한방치료나 비급여는 당연히 안 되고 네. 급여 부분만 된다. 예방접종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런데 보험회사가 보상한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는 된다. 영양제 당연히 이런 거 안 되고. 네. 여기 보면 피로 건재 주근깨 중에 아까 우리 사마귀 말씀드렸고 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코골이 네. 수술 요거 이제 되냐 안 되냐 네. 분분해요. 네. 근데 요즘은 코골이 수술 아예 보장하는 걸로 2009년 10월 1일 이후에는 네. 다 이건 보장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탈모, 네. 유전 탈모 이런 건 안 돼요. 네. 근데 우리 지루성 피부염으로 인한 탈모는 보상이 된다. 무슨 탈모요? 지루성 피부염. 네, 진단서를 그렇게 받으셔야 된다는 거지. 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당연히 의치, 의수족 이런 거는 아는 게 당연히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외모 개선 목적 치료비 안 돼요. 네. 그런데 생활 불편을 주는 거, 발에 튀는, 네. 사마귀도 발에 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걸어다니기 불편해. 그렇지, 막 이게 막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신발 신을 때마다 아파요. 이런 거 확인되면 또 된다. 근데 손등이나 보이는 부분에 한 건 당연히 그건 아니다. 피부 미용을 목적으로 했다라고 보는 거죠. 점 크게 있어서 이거 빼는 거랑 똑같다고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 비용. 그러니까 의사는 별로 이거를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굳이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안 되는 게 뭐예요? 건강검진. 그러니까 건강검진도 건강검진 전문기관이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좀 어디가 안 좋아 보이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사를 해봅시다. 해서 결과가 괜찮아.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다행이네요. 근데 의사가 하자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같은 검사비라도 주는 겁니다. 무슨 결과가 있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도 의사가 의심스러운 거지. 때문에. 그래서 건강검진센터 건 당연히 안 돼요. 그건 의사가 보자고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나 건강검진 받았는데 다 받았는데 하는 건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검진을 갔다가 뭐 위 내시경이라든지 뭐 대장 내시경으로 혹을 떼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떤가요? 그건 앞전까지 안 해줍니다. 그건 의사가 먼저 이제 사전에 의사를 찾아가서 나 어디가 좀 아픈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의사와 상담 없이 검사한 거는 안 돼요. 그건 또 안 돼요? 그렇지. 최근 실손에서도 마찬가지로. 왜냐면 아까 여기서도 얘기한 것처럼 의사의 임상적 소견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 아파서 딱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해보고 사진을 찍어봅시다. 했는데 의외로 아무렇지도 않은 거지. 나도 매출 경도 괜찮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센터를 가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 같이 운영하는 데들 있잖아요. 그렇지. 거기서는 의사 선생님 먼저 만나고
그 남들이 할 때 같이 가서 하면 안 되고 네. 따로 선생님을 만나서 네. 그 주변에 좀 몇 군데 물어보거나 인터넷 뒤져보시면 네. 뭐 방법적인 거는 딱 나와 있으니까. 방법이 또 있나요? 네. 그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먼저 만나냐, 아니 그냥 가서 본인이 검사하냐,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또 산재에서 보험에서 보장받는 의료비는 당연히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초과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산재에서. 그래서 내가 본인 부담한 비용은 됩니다. 본인이 부담한 거는 된다 이거지. 초과가 되거나 해서. 자, 그다음에 뭐 인간 면역 바이러스 뭐라고 써 있죠? 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근데 우리 HIV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에이즈인가? 그렇지, 에이즈. 어떤 성인비에서 나오는. 근데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혈액에 의한 에이즈는 보상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의료 사고 같은 거지. 그리고 대부분의 HAVI는 사람 접촉으로 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당연히 안 해주지만 어떤 의료 사고 비슷한 내가 어떤 수혈을 받다가 생긴 거다 이런 거는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실손 의료비 궁금한 점을 오늘은 사막이라는 거를 대표적으로 통해서 알아봤는데 이건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더 중요한 부분들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이 다 된다는 다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안 되는 것 빼고 그렇죠. 안 되는 것 빼고 다 된다. 다 해준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보이지만 우리 병이 수만 수천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중에 이 눈에 보이는 100가지도 안 되는 거 정도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보상의 폭이 엄청나게 넓다고 맞습니다. 보여지네요. 단 요즘 갱신 의료비를 고민해야 될 건 뭐냐? 과거 100%짜리 3년, 5년 갱신짜리는 100% 보상해서 좋긴 하지만 갱신할 때 아까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랬죠? 갱신할 때 보험료가 인상의 폭이 굉장히 크다. 너무 크다.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실손 의료비만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게 몇 년 전부터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의 장점은 뭐냐면 보험료가 저렴하다라는 거. 보장의 폭은 좀 좁아진 대신에 자기 부담금이 생기면서 보험료는 싸졌지만 또 단점이라고 하면 그 이제 자기 부담금 그런 부분하고 나중에 15년 후에 재갱신할 때 어떤 보험회사 조건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좀 여러 가지 복잡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경제적인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보상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아무튼 쉬운 게 없습니다, 님. 그렇지. 우리 이 자본주의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알려드리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빡 PD님 좀 도움이 됐습니까? 사실 좀 알쏭달쏭했었는데 오늘 뭐 완벽하게 지금 이해가 된 것 같아서 오늘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 또한 보람을 느끼면서 다음 시간에는 또 그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자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와.